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남도 투어가 끝나자마자 또 공항에서 시작이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살짝 요기를 하고. 무슨 베이글이야? 시금치 바질. 바질? 바질 버섯. 바질은 또 내가 전문이지. 자,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5일장 소개와 소소한 팁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맛있게 먹고 온 집들을 소개할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생선은 등장하지 않으니 쉬어가는 영상 정도로 봐주세요. 이제 렌터카를 빌려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시장 선생님이 운전 이렇게 그지같이 하네요. 그지같이 운전하며 달려서 먼저 애월 방향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끼는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생선은 다 좋지만 전 특히 초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매니저가 나의 생선을 잘 못 먹어서 요즘 초밥이 좀 뜸한데요. 모처럼 허락을 받아 가성비 좋은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초밥 외에도 이런저런 안주나 요리들이 있죠. 보시다시피 주류 가격대도 상당히 착한 편입니다. 뭐든지 비싸다고 악명 높은 제주도에서 보기 드문 일이죠. 식사 나왔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맨 앞에 있는 광어고요. 그다음에 참다랑어부터 오도로, 그다음에 이거 참돔, 껍질째, 그다음에 이거는 제빵어. 전복 소트찜인데요. 한 물을 삭히니까 2시간 정도. 이거는 이제 북해도사 가리비 관자고요. 수마대 흑전주 전갱이요. 네. 한치고요. 그리고 민물장. 매니저님은 우동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은 생선구이도 드셨습니다. 고등어예요. 노릇노릇 색깔이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숯불 향이 솔솔 나는 게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은 라사니도 드셨습니다. 즐거운 제주 여행을 위하여. 가게 앞으로는 이렇게 탁 트인 바다가 보입니다. 작은 포구가 있는데 정말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따뜻할 때 고등어부터 뜯어봐야죠. 친절하게 가시를 바르는 매니저님입니다. 살코기 한 점 큼지막하게 툭 끊어서, 역시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 보면 또 마누로밖에 없습니다. 저거 죽여버릴까? 사실 여기 숯불구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부지런한 사장님께서 매일 위판장에서 가장 좋은 생선을 구해오시거든요. 생가게로 기름기가 많아서 살이 아주 고소합니다. 향긋한 풍미에 와사비 소금 살짝 곁들이면 더 맛있다는. 그럼 초밥 시식 들어갑니다. 먼저 광어인데 6월 광어라기엔 너무 맛있게 잘 숙성됐네요. 맛도 식감도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껍질 붙인 참돔입니다. 위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주셨고요. 특유의 감칠맛이 아주 진한데도 육질은 제법 살아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숙성된 느낌이에요. 다음은 자연산 제빵어입니다. 방어와 달리 여름과 가을에 맛이 더 좋은 생선이죠. 저는 일본산 양식 특유의 기름내 같은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건 가리비 관자인데 크기가 상당하죠. 무척 식감이 연하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아주 진합니다. 여름에 인기 있는 녀석이죠. 시마아지라고 불리는 흑점 줄전갱입니다. 기름기가 많아 고소하면서도 잘 풀어져서 초밥에 잘 어울리는 횟감이에요. 참다랑어는 오도로라고 하는 기름진 대뱃살이네요. 많이 먹긴 좀 헤비하지만 이렇게 한 점씩 먹을 땐 역시 제일 맛있더라고요. 전복술찜도 초밥이었네요. 전복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개우소스와 함께 쓱 풀어지는데 정말 사치스러운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맛본 장어구이. 이건 물건이네요. 겉바속촉하다 하고 느끼기가 무섭게 살살 녹아버립니다. 매니저님 우동도 야금야금 뺏어 먹고. 첫 끼를 너무 맛나게 먹었네요. 가성비 좋은 초밥집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참, 그리고 예전 인기 메뉴인 제주 향토 오마카세도 다시 재개하실 예정이라니 다음 방문 때는 디너에 뵙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그리고 상호명은 애월에 위치한 스시바 미미입니다.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밥은 먹었으니 다시 그지같이 달려봅니다. 그리고 이번 목적지는 옆 동네 한림입니다. 뭔가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에 들판 뒤로 오늘의 목적지인 한림 5일장이 열렸습니다. 한림 5일장은 매월 4일과 9일에 장이 열리고 이날은 6월 9일이었네요.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그럼 한림 5일장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쇼룸이 맞아주네요. 이건 대체 보세인지 구제인지 도통 구분이 안 가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박한 컬렉션이 펼쳐집니다. 마치 편집샵에 온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쇼핑 욕구를 자극하는 5일장만의 감성이 있죠. 그래서 가끔씩 시장에서 옷을 잔뜩 사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 개량 한복을 사재기하는 편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개량 한복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시골 장터에서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디다스도 있어. 2000년도 초반의 추억이 떠오르는 아디다스 저지들도 보입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네요. 어물전 쪽을 둘러보는데 이쪽은 벌써 파장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생물을 판매하다 보니 이쪽은 일찍 닫는 집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딱히 별다른 생선 구경은 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 좀 일찍 방문해야 물건도 신선하고 볼거리도 좀 더 많겠죠. 실제로 이 다음날은 제주도 동부의 세화 5일장을 들렀는데요. 작년에도 리뷰한 적이 있었던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시장입니다. 아침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오후 3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는데
장날인데도 벌써 이렇게 다 파장했더라고요. 시내 쪽인 제주 5일장이나 서귀포 5일장은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만 고성이나 세화, 함덕 등 소규모의 작은 시장들은 이렇게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예쁜 바다를 봐서 기분은 좋습니다. 반면 동문시장이나 올레시장 같은 대형 시장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시장이다 보니 마감 시간도 늦은 편이죠. 그러니 이런 시장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면 로컬 5일장은 오전에, 관광시장을 오후에 방문하는 일정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시장 방문을 테마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제주도의 5일장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장날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일정 짜시면 좋겠네요. 제주도에는 총 9군데의 5일장이 열립니다. 꽤 많죠? 날짜 순으로 장이 열리는 날을 살펴보면 먼저 1일과 6일엔 대정항과 함덕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31일까지 있는 날은 어떨까요? 31일에 장이 열리고 다음 날인 1일에도 장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 시장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정은 31일까지 있는 날엔 31일에 장이 서고 다음 날인 1일에 휴장입니다. 반면 함덕은 31일엔 장이 서지 않고 1일이 장날입니다. 예외적으로 딱 12월에만 31일이 장날이고요. 1월 1일은 휴장입니다. 다음 2일과 7일에는 제주민속 5일시장과 표선장이 열립니다. 특히 제주민속 5일시장은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아요. 공항에서도 가까워서 오가다 시간이 맞으면 구경하기 좋습니다. 이어서 3일과 8일에는 서귀포 중문 5일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4일과 9일엔 제주도 곳곳에서 3곳의 장이 열리는데요. 한림장과 고성장 그리고 서귀포 향토 5일장입니다. 서귀포 향토 5일장은 제주민속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에요. 마지막으로 5일, 10일엔 세화장이 열립니다. 에메랄드빛 세화해변을 배경으로 한 제주에서 가장 뷰가 예쁜 시장이죠. 그럼 즐거운 제주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크고 볼거리 많은 관광시장을 두고 굳이 이런 5일장 구경을 하냐고요? 도민들이 주로 찾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현지 느낌이 나거든요. 제주 사람들은 뭘 많이 사고 뭘 많이 먹는지 전반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축소판 같은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실제로 비슷한 품목이라면 대개 관광시장보단 이쪽이 저렴합니다. 거기에 각종 시식과 흥정 그리고 더 없는 재래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5일장의 경우 공산품이 아닌 집에서 가져온 소소한 물건들을 파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네요. 매니저를 위한 각종 아이템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무기들, 강화 아이템, 자기 단골 아이템. 만약 다음 주까지 아무런 영상 업로드가 없다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주... 역시 제주도 하면 귤이죠. 사시사철 다양한 품종의 귤들이 지천이지만 귤도 품종마다 수확 시기와 제철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통상 일반적인 하우스감 귤이 제철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름에는 하우스감 귤, 그 밖에도 요즘 귤 품종이 정말 다양한데요. 죄송합니다. 5일장 하면 또 다양한 주전부리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도 제주도라고 역시 오메기떡이 보이네요. 과거의 오메기떡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했었죠. 과거 제주엔 벼가 귀에 차조의 수확량이 많았는데 이 차조로 술을 빚을 때 나온 부산물을 익반죽해 만든 게 오메기떡이에요. 찹쌀을 섞고 팥소를 넣는 지금의 형태는 관광객들을 위해 현대적으로 개량된 거라네요. 그래도 뭐 팥고물 듬뿍 입힌 쫀득한 오메기떡도 역시나 맛있습니다. 윤기 좌르르 흐르는 족발도 맛있어 보이는데 김 모락모락 나는 갓 쪄낸 순대가 또 만만치가 않네요. 의외로 제주도는 요 순대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맛있는 집들도 많죠. 시장 한켠의 식당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셔도 좋고요. 저도 이런 데서 고기국수 같은 거 한 그릇씩 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내 깔끔한 관광식당의 그것과는 또 느낌이 달라서요. 시장통 음식답게 약간 꼬릿한 돼지 내음도 나는 인간미 있는 맛이라. 그리고 사실 전 순댓국도 돼지 냄새가 좀 나야 좋아하거든요. 시장마다 제주도의 향토 음식인 빙떡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에 1,000원이라는 가격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제주 향토 음식인 빙떡을 부치는 곳도 있네요. 이 메밀가루로 부친 전에다가 무채나물을 넣고 말아먹는 음식입니다. 슴슴하고 담백한 맛이 이런 음식들의 매력이죠. 젊은 친구들 입맛엔 좀 심심할 수 있는 어른의 맛입니다. 날이 더워도 포기할 수 없죠. 따끈따끈한 옥수수도 맛있겠고 장 보러 나온 도민분들은 꼭 분식집에 들러서 떡볶이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시장에선 이런저런 다양한 음식들로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밥을 먹자마자 오는 바람에 뭘 먹질 못했네요. 구경을 하다가 디저트로 먹을 산딸기나 한 팩 구입했습니다. 귀여운 생선 선생은 새빨간 딸기가 너무 좋아요. 어이가 없네 새끼가. 영상이 점점 미쳐서 산으로 가고 있지만 오늘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신을 차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산딸기 한 움큼을 털어놓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수국축제가 한창이던 휴예일이 자연휴양림입니다. 매니저가 꽃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스윗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려고 들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는 사실 제가 더 신났다는 건 비밀입니다. 평생 동안 볼 수국을 아마도 이날 다 본 것 같네요. 이렇게 수국밭을 돌아보고 나면 귀여운 동물 친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귀여운 아가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놀았네요. 이렇게 꽃 구경도 마무리하고 다시 자리로 옮겨 요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탁 트인 조망이 멋진 여기는
제주에서도 자리돔 산지로 유명한 보목항의 작은 식당이고요. 지난 제주 방문 때도 들렀는데 개인 사정으로 휴무를 하셔서 실패했던 집입니다. 특이한 메뉴가 있어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잠깐 메뉴들을 좀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 고메기 고사리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메기는 흔히 보말이라고 부르는 작은 고둥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종류가 다양한데 제주에서 참고메기라 부르는 건 개울타리 고둥이고요. 얕은 연안의 바위밭에 이렇게 무리 지어 사는 가장 흔하고 많이 잡히는 종입니다. 제주도엔 고둥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얘네들이 제각각 거의 외국어 수준의 방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블로그에 얘네들 포스팅 하나를 작성하는데 자료 찾는 데만 또 몇 주가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 고메기를 부추, 고사리와 함께 푹 끓여 전골처럼 먹는 향토 음식입니다. 그리고 고메기는 살만 발라서 들어가는데 그 양이 꽤나 넉넉하네요. 똥이라고 하는 내장까지 모두 먹기 때문에 국물에 이렇게 파란 빛이 돕니다. 아주 구수하고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 은근히 칼칼하네요. 다슬기탕과 비슷한 비주얼이지만 맛은 또 딴판입니다. 넉넉하게 들어간 고사리도 구수한 국물 맛에 일조하는 것 같고요. 매니저가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마시면서 술이 깨는 느낌이라나 뭐라나. 매니저는 또 라사니를 먹습니다. 부추전도 한 장 주문했습니다. 부추전은 먹기 좋게 대강 쭉쭉 찢어서 따뜻할 때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맛있죠 뭐. 다 아는 그 맛입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간단히 한잔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밑반찬들은 간단하지만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잡초 뽑으러 가봐야 하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먹으라던 이모님도 친절하셨어요. 이색적인 토속 음식 고메기 고사리 여기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로 또 산딸기를 우적거리면서 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잡혀있어서 살짝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날씨가 화창하게 겠네요. 오늘 영상은 살짝 맛이 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